이동국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이요.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5월 넷째 주 KBL 룸의 팩트 1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3일 월요일 녹화가 원래는 11시인데 네. 녹화 시간이 좀 늦췄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그 자율협상 마무리가 이제 이틀 남았기 때문에 네. 계약이 이제 실제로 좀 뉴스가 많이 떴습니다. 그렇죠. 월요일날 사실 네. 이제 허웅 선수 그리고 뭐 두경민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결정이 된다 이런 그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늦췄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방송 이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댓글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2주 연속으로 저희 조회수가 좀 네.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니 진짜 저 지난주 조회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네. 진짜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렇죠. 예, 예. 게다가 이번 FA 시장이 워낙 또 재밌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예. 약간 나비 효과도 많고 네, 정말 네. 좀 깜짝 놀랄만한 소식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네. 한번 저희가 또 오늘도 재밌게 한번 다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뭐 FA 빅6 네. 중에 이제 5명이 결정이 됐고 이제 전성현 선수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좀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게 굉장히 좀 가변적이에요. FA 시장이 그 어떤 한 선수가 딱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연쇄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댓글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빅리거님이 오늘은 시원하게 실명 공개하고 방송해 주시네요. FA 다루는 곳이 없어서 답답했는데 시원하게 잘 보고 갑니다. 이렇게 또 네, 말씀 네. 해주셨습니다. 근데 네. FA 방송이 사실 좀 힘든 게 뭐냐면 이거 만약에 이제 실명을 거론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얘기를 해야 되나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했을 때는 사실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고 이런 부분이 그쵸. 이제 속 시원하게 해결을 못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명을 거론을 했을 때는 그 선수와 그 구단 그 당사자들에게 행여나 피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그랬는데 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실명을 공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워낙 많이 좀 퍼져 있었던 이미 좀 알려진 네, 농구계에서는 네, 네. 그리고 이번 주가 거의 뭐 이제 실체가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진님께서 KCC가 이승현 잡고 송교창, 유현준 제대 시점에 우승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송교창 3번 하면 좋을 것 같고 KB에 씹어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저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이제 허웅, 이승현을 동시에 영입을 했고 네. 지금 당장 뭐 다음 시즌 전력도 기대가 되고 송교창이 전역할 23, 24 시즌 이 네. 시즌의 전력은 사실은 뭐 누가 봐도 우승 후보 전력이기 때문에 지금 네. KCC가 이번 FA 시장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우승 후보로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송교창 선수가 사실은 이제 뭐 4번 역할을 팀 사정상 4번 역할을 하면서 뭐 MVP도 받곤 했지만 본격적으로 3번을 했을 때 어떤 위력이 나올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궁금증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레이스님이 개인적으로 김철욱, 배수영 선수도 잘 살렸지 않을까 싶은데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지금 이제 거의 대어들 위주로 지금 이제 행선지가 결정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대어들이 다 결정 나면은 이런 이제 또 준척급 자원들의 네. 행보도 결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 요것도 저희가 취재되는 부분들 있으면 계속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요 구단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또 네. 봐야죠. 이게 워낙 이제 변수가 많으니까요. 네. 그리고 진원팡님이 FA 계약 금액과 관련해서 류 기자님께서 첫해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계약 금액 수준이 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원래 공식적으로는 단년 계약인데 이게 통으로 합의한다는 건 옛날에 어떤 이명 계약이랑 다른 게 뭔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프트 캡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그 첫 해 예를 들어서 많이 줄 수 있어요. 어떤 그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많이 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확 자르죠. 그렇죠, 줄이죠. 네. 네. 근데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척급하고 이제 대여급 사이에 있는 선수들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지금 이제 FA 빅6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첫 해 연봉을 얼마나 받는, 뭐 9억을 받는다, 10억을 받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봉을 얼마나 보장을 해주느냐 이 통계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선택의 기준이 달라진다. 뭐 호응도 그렇고 이정현도 그렇고 그렇죠. 아마 대부분 선수들이 다 그럴 겁니다. 이제 그게 실제적인 현실이다. 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던 부분이고, 지난주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승현 선수의 이명 계약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말씀하셨는데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적법한 건 아니고 약간 편법과 불법 사이에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다. 근데 이게 현실이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갖다 드렸던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FA 협상 일정이 이렇게 나오고 FA 보상 선수 이렇게 나오니까요. 지난주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고 자 그럼 일단 KCC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CC가 정말 큰 행보를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이정현의 어떤 계약 결렬 소식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승현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어떤 FA 영입이 가능한가라고 봤는데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구단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승현, 허웅을 이제 동시에 영입을 했고요. 이제 내일이죠. 24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그때 밝힌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승현 선수하고 허웅 선수가 됐는데 이승현 선수 이제 KCC 유력이 뭐 유력했던 부분들이고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갖다 드렸고 허웅 선수 같은 경우에 살짝 이제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 어떤 변화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KCC가 초반에는 이승현 선수 말고 다른 선수의 허웅 선수 두 선수 사이를 놓고 이승현은 이제 영입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니까 한 명의 선수를 더 해서 2023, 2024 그러니까 송교창 선수가 들어올 때 우승 프로젝트를 가동하자 이런 플랜을 짜고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그러면 허웅이냐 아니면 또 다른 선수냐라고 했었을 때 고민을 하다가 이정현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삼성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시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정현 선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던 가드 진으로는 쉽지가 않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허웅 선수였던 필요성이 좀 더 커진 거죠. 그 상태에서 그럼 허웅으로 가자. 이렇게 됐었고 그게 불과 한 1, 2주 전에 이제 나타난 그런 이제 변화 부분이고 그러면서 이제 허재 사장하고의 어떤 접촉 그리고 허웅 선수하고의 접촉을 통해 가지고 한 2차례 정도 미팅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승현 선수에게 쓴 돈이 있으니까 허웅 선수에게 가장 맥스로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을 갖다가 오퍼를 던졌고 거기에서 그럼 허웅 선수는 DB하고 지금 KCC하고 오퍼를 이렇게 받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팀을 갖다 선택을 할까 하다가 그 23일 오전에 DB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를 했고 근데 DB하고 이제 거기에서 협상이 좀 잘 안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KCC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현, 허웅이 동시에 영입되면서 가드진에서도 어떤 FA 대여 그리고 빅맨진에서 FA 대여가 동시에 왔는데 일단 현재 이 KCC의 어떤 전력 자체는 지금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사실은 정창용도 잔류가 사실 유력하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전창용 선수 같은 경우에도 다른 팀에서 이제 오퍼가 좀 오긴 왔었는데 KCC는 전창용 선수는 잡아야 된다. 그렇죠. 예, 뭐 수비의 핵심이고 뭐 공격에서도 쏠쏠한 역할을 갖다 해주기 때문에 잡아야 된다. 그래서 FA 계약이 좀 유력한 그런 상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쨌든 정창영이 잔류했고 이승현이 있고 허웅이 있고 사실은 나머지 어떤 선수 구성은 또 이제 이 보상 이슈에 따라서 조금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팀이 지금 워낙 강력한 원투 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다음 시즌도 경쟁력이 있을 거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라그나 선수가 또 들어오게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승현과 이제 허웅이 코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른 이제 외국인 선수 한 명이 있는데 그 선수를 이제 타일러 데이비스급 이런 선수를 갖다 이제 영입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본다면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제 6강권 혹은 4강권 우승권까지 갈 수는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또 그런 부분 아닙니까? 최근에 그 트렌드를 갖다가 보면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조직력이 있어야 되고 손발이 맞춰져야 되고 좀 농익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KCC의 고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선수들을 가지고 일단 조직력을 극대화를 시키고 거기에서 우승을 한번 도전해 본 다음에 만약에 안 되면 송교창, 뭐 유현준, 뭐 이런 선수들이 들어오는 그 다음 시즌이 우승의 적기 또는 그 다음 시즌 이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KCC가 이렇게 여유 있게 길게 보는 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KGC가 지금 이제 2년 연속 챔프전을 갔는데 사실 이번 시즌은 그 정도 전력이 아닐 수 있는, 왜냐하면 또 이제 스펠맨이 빠졌었으니까 그러면도 갔잖아요. 뭐 짜는 팀 얘기긴 하지만, 근데 거기에 또 크게 작용한 것이 이 기존 선수들의 어떤 조화와 어떤 호흡이 되게 오랫동안 맞춰지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농익은 면이 작용을 하면서 어떤 이제 어느 정도의 이변도 일으키면서 갔는데 사실 KCC도 어떻게 보면 이게 슈퍼팀에 가까운 어떤 멤버를 구성할 수 있게 됐는데, 사실 이런 팀은 무조건 어떤 호흡 문제나 어떤 합 문제가 분명히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아무리 뭐 좋은 선수들이고 뭐 그중에 뭐 이타적인 선수들이 있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KCC는 이제 한 3년 내로 우승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허웅 선수는 뭐 KBL 최고의 그 마케팅 그렇죠. 능력을 가진 선수니까 KCC가 기본적으로 좀 팬덤이 좀 강한 그런 구단인데 그렇죠. 거기에 날개를 좀 달아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허웅이 사실은 DB하고 KCC 사이에서
KCC를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제 DB로 만약에 가게 되면 DB에서는 허웅 선수가 외곽에서는 어떤 에이스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그런 이제 어떤 장점이 있는데 KCC로 택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기사에도 쓰기도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승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팀에 왔다라는 그런 부분들하고 두 번째는 자신의 역할들이 약간은 좀 축소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행복농구라 그러죠. 이제 그렇죠. 골든 스테이트도 그랬었고 이제 그러면서 그런 우승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그 아버지 허재 사장이 사실 예전에 KCC 전 감독이었고 그렇죠. KCC 고위수 내부 쪽하고도 친하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고려한 것 그리고 거기 이제 KCC의 조건이 미세하게나마 좀 더 좋았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KCC를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향후에 조금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이 그러면 이제 데이원 이제 이승현의 이제 원소수 팀이죠. 그리고 DB 허웅의 원소수 팀이 어떤 보상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 사실은 이제 뭐 데이원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보상금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아직 뭐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KCC 같은 경우에는 대의원은 보상금 뭐 하면 한 12억 원 정도 되니까. 그렇죠. DB의 보상 손수를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회의를 거쳐서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D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DB, 예, 일단은 이제 허웅이 떠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박찬희 재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소식이 떴죠. 두경민을 4년 5억 원에 영입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DB 팬분들이 허웅 선수의 이적 소식이 뜨고 나서 굉장한 실망감에 빠져 있다가 어쨌든 이 두경민 선수의 1년 만에 어떤 전격 복귀 소식이 뜨면서 네. 그래도 좀 안도의 한숨을 쉬었거든요. 네. 이 좀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DB는 일단 뭐 1순위로는 허웅 선수 잡는데 총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이제 KCC 쪽으로 갔다. 허웅은. 그 상태에서 DB 입장에서는 그 허웅 선수하고 계약을 했을 때 계약 그 협상을 갖다 했을 때 기본적으로 KCC가 굉장히 만만치 않구나. 뭐 그런 상태에서 그런 플랜 B가 뭘까? 이거 고민을 갖다가 좀 했다고 그래요. 네. 이게 사실은 뭐 2주 전, 3주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 아니고 최근 며칠 사이에 이제 플랜 B가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옵션 중에 하나가 사실은 두경민이었고 그 두경민도 그 시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자신의 어떤 가치가 지금 그 갈 수 있는 팀들이 지금 마땅치 않은 그런 상태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두경민이 그렇게 보여준 것들이 많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보상 선수까지 있어 버리게 되니까 두경민의 어떤 인기가 좀 이제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 속에서 두경민은 거기에서 이제 어떤 팀을 갖다가 이제 가야 되는데 그 팀 그렇다고 이제 뭐 연봉을 완전히 확 깎아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어떤 요구 조건과 맞는 그런 팀들이 어딜까라고 봤을 때 거기서 DB의 어떤 플랜 B와 맞아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결국 전격적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두경민 같은 경우 이제 가스공사랑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난주 계속 미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네. 금액 뭐 저희가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금액대 어떤 이견도 좀 있었고 네. 결국에 이제 뭐 DB가 워낙 이제 플랜 B로 두경민 선수 쪽으로 이제 선회를 하면서 이렇게 영입이 됐고 이제 결국에는 두경민 이제 또 박찬희가 네. 또 잔류를 하면서 같이 또 가드진에서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DB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결국에는 허웅이 나간 상태에서 이제 강상재는 이제 지난 시즌 중에 들어왔고 두경민이 이제 이렇게 새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가드진에서 그동안 이제 뭐 에이스적인 부분 이런 부분 이제 허웅이 그 역할을 해주면 그걸 이제 두경민이 대신 해줄 거고 관건은 역시 뭐 외국 선수 구성과 어떤 프론트 코트진 다시 안정화 이게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조금 저희 차후에 조금 더 한 번 더 얘기해 볼 만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 두경민이 돌아왔다라는 그게 그 기량면으로 놓고 보면 사실 허웅 선수나 두경민 선수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네. 두경민도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DB가 이제 트리플 포스트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가면서 두경민과 어떤 조화를 갖다 맞추느냐 그쵸. 아니면 여기에서 살짝 개편이 좀 있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DB가 외국인 선수를 어떤 타입의 선수를 갖다 또 데리고 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뭐 얘기했다시피 DB 같은 경우에는 정통적인 수비가 굉장히 강한 빅맨을 갖다 데리고 오는 게 김종규나 강상재나 또는 두경민을 쓰는데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DB는 뭐 홍 선수를 뺏기긴 했지만 두경민 선수가 오면서 전력적인 어떤 그 부분에서 치명적인 어떤 공백은 없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걸 어떻게 좀 잘 맞추느냐에 따라 가지고 DB의 어떤 전력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팀 삼성으로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정현이 영입이 됐고, 이제 이 팀은 사실은 이제 이정현과 어떤 김실의 어떤 합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일단은 김동양이 떠났고,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추가적인 어떤 외부 FA 영입에 대한 계획은 현재는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이 이정현 선수들 데리고 왔어요. 뭐 지난주에 벌써 이제 발표가 된 그런 상태인데 그 삼성이 왜 이정현 선수를 갖다 데리고 왔느냐, 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이제 은석 감독이 요청이 있었었고, 뭐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승부처에서 이정현의 존재감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정현 선수의 어떤 필요성이 좀 극대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건은 결국에는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가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김실도 나이가 적지 않고 89년생에 사이즈가 크지 않은 가드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 이정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꾸준히 이제 이야기를 해왔지만은 KCC 어떤 수비력이 좀 저하되는 부분이 네. 있었기 때문에 요 이제 이 두 백코트 콤비가 아무래도 공격적인 측면에 사실은 걱정거리가 별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승부처에서 경기 풀어가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관건은 이제 수비적인 부분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느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백업 가드 자원을 하나 더 구해서 뭔가 김시래와 이정현에게 같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붙인다든지, 아니면 윙 쪽에서 어떤 변화를 통해서 어떤 전체적인 어떤 수비 조직력을 좀 더 끌어올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잘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는 문제점이 확실히 있죠. 그러니까 뭐 김시래 선수 수비가 좋은 선수는 아니고 이정현 선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이제 모르고 있었겠느냐? 삼성도 분명히 알고 있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신임이 이제 은희석 감독의 디테일한 어떤 그 조직력 그리고 끈끈함을 믿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수비적인 선수를 갖다 데리고 왔을 때는 김실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그 롤이 굉장히 좀 높아지니까 그건 안 되고. 그렇죠. 이정현을 네. 갖다 데리고 오면서 일단 두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삼성은 수비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그건 이제 디테일한 부분도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승부처에서 이제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공격을 그럼 누가 풀어줄 것인가 했을 때 김실하고 힉스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정현한테 늘려준다라는 그런 부분들. 예. 그 속에서 이제 공격의 다양성은 확보가 됐어요. 그럼 수비는 어떻게 하느냐? 은석 감독이 그거는 이제 좀 메워야 되는 부분들. 그러면서 그 팀 컬러를 정확하게 만들면서 끈끈함을 갖다 배가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비시즌 때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삼성은 또 하나는 이원석이라든가 뭐 차민석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아이자 힉스 같은 경우는 재계약이 불투명한데 아이자 힉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이자 힉스가 다 좋지만 수비도 좋고 다 좋지만 문제는 승부처에서 자기가 1대1로 그 크리에이팅하는 능력이 살짝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메울 수가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김시래와 이정현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이원석이나 뭐 차민석 이런 선수들과 2대1을 했을 때도 가드 쪽에서 뭔가 만들어내면서 센터들에게 먹여주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정현이 더더욱 필요했다. 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은 이제 약점을 메우면서 뭔가 이제 6강을 노리고 팀 공수 밸런스를 맞춰 가려고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이원석이나 차민석 같은 젊은 빅맨이 또 이정현이랑 좀 노련한 이런 가드랑 호흡을 맞췄을 때 좀 이 선수들이 이제 약점들이 있잖아요. 뭐 아직 메워갈 게 너무 많은 선수들인데 어떤 포인트들을 이정현이 같이 좀 살려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사실 이제 한간에는 여전히 뭐 윙 자원을 조금 이제 변화를 준다, 뭐 정리한다, 이런 루머는 계속 이제 떠들고 있는데 아직 삼성이 실질적으로 뭔가 가져간 움직임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뭐 대형 계약 FA는 없다고, FA 계약은 없다라고 이제 지금 팀에서는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동현 선수는 이적을 했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S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SK 같은 경우 역시 이제 이 김선영이었던 행보가 중요한데 지금 아직도 이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21일에 이제 미팅을 가졌던 토요일이죠. 예, 토요일에 미팅을 가졌던 걸로 알려졌고요. 오늘 월요일에 재접촉이 예정되어 있고 SK 입장은 일단은 계약 조건 격차가 좁혀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재계약이 유력하고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조건에 계약을 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SK하고 김선영 선수는 약간의 이제 이견이 있죠. 뭐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죠.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뭐 타구단에서 지금 김선영 선수 접촉은
하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세형 선수 뭐 나이도 있고 보장 선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SK 프랜차이즈니까 당연히 남아 있는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SK도 이제 잡나 그랬고 김세형 선수도 근데 김세형 선수가 이제 최고 대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근데 그 수준이 통계학으로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 부분에서 약간의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통계학적인 부분에서. 네, 그래서 처음에 출발선은 상당히 좀 이렇게 약간은 이제 이견이 좀 있었지만 그걸 이제 점점 좁혀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SK와 김선영이 재계약할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농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가드진에 좀 변화는 있습니다. 이현석이 이제 KT로 이적을 했습니다. 사실 뭐 이제 이현석이 어떤 SK의 뭐 핵심적인 코어 선수 사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이 선수가 롤 플레이어스 기여를 꽤 높게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SK는 또 이제 그 자리를 메울 어떤 이제 다른 자원 보강 뭐 이런 것들 고민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현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SK도 이제 이현석 선수를 원했었고 그리고 이제 계약 조건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뭐 이현석 선수 이따 KT 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현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SK가 사실 가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김선영도 있고 뭐 오재현이라든가 뭐 재원혁이라든가 최성원 선수까지 오기 때문에 이현석 선수의 어떤 입지 자체는 챔프전에 굉장히 좋았는데 좀 좁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출전 시간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현석 선수가 고민을 좀 많이 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이제 SK보다는 KT로 가는 게 좀 더 자신의 어떤 그 기회를 받는데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해서 이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뉴스에도 잘 나와 있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LG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LG 같은 경우 현재는 이제 특별히 큰 무브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어떤 대여 영입에 대해서는 이제 좀 물러났고 준척급을 기대를 하고 이제 있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도 이제 비슷하죠. 네, 한상혁 여전히 협상 중이고요. 이제 나머지 선수들은 이제 계약이 불투명하고 현재 뭐 대형 FA는 이제 접촉하지 않고 있고 그냥 준척급 FA 위주로 루머도 사실은 그런 선수들 위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LG가 어떤 루머가 있었었냐면 그 업계에서 두경민이 한국가스공사하고 계약을 만약에 하게 되면 LG하고 어떤 사인 앤 트레이드가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LG 같은 경우는 조상현 감독이 지금 이제 전력을 이제 보고는 있는데 사실 코어가 좀 많이 불안하긴 하죠. 뭐 이제도 이관희 선수가 있고 또는 지금 마레이 선수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이제 김준수 선수가 돌아오고요. 근데 이제 윙 자원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가 성장을 한다고 그래도 한 선수 정도가 더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베스트 5라든가 백업이라든가 이런 로테이션 시스템 자체가 좀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FA 계약을 한두 명 정도 접촉을 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뭐 일찌감치 FA 대여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조성원 감독이 부임했을 때도 첫 해에는 바로 이제 FA 영입을 하지 않고 두 번째 어떤 시즌 앞두고 이제 이관희 선수 재계약하고 이재호 선수 영입을 했는데 LG도 이게 어떻게 타이밍이 좀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번에도 약간은 이제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서지는 않는 그런 느낌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건은 이제 윙자원 보강인데 지금 사실은 윙자원도 어느새 이제 준척급이 하나둘씩 뭐 이제 계약이 좀 유력해지고 있는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LG가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조용하게 보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이제 뭐 들은 거는 이제 어떤 빅맨 영입 하나를 이제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김준일이 이제 큰 부상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어떤 보험용의 가능성이 좀 높고 아직까지 딱 그 정도 이야기만 들리고 있어서 일단은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LG는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